최고의 작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쫓길 때, 가장 위급할 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제아벌이나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이제 대작을 썼던 그 도스토옙스키는 노름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노름빚 말입니다. 그 노름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품 활동을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쫓겨가면서 허덕이며 작품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는 유명한 이제 대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살아생전에는 되게 삶을 무절제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저런 꼴통이 다 있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개차반으로 살았죠. 그랬지만 그에게는 신이 재능을 줬습니다. 작가로서의 재능을 줬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이제 무수히 많은 빚쟁이들, 영끌들, 빚 투족들, 그들이 아마 되게 힘겨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울하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텐데, 또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극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자기의 재능이 정말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될지 아닐지 이건 봐야죠.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니까요. 영끌하고 비트했는데 모두 다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해서 상을 극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한 10%, 20%는 이 상을 극복하고 또 이 전환점을 만들어서 이 반면 교사 뭐라고 합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을 되려 더 좋게 만들어서 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서 삶을 또 회복하고 극복하고 괜찮아지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보통 정신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살겠다라는 각오, 결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던 사업을 망치고 식당에 들어가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그 식당에서 숙식 제공받아가며 하루 3끼, 4끼 간식까지 다 먹고 미친듯이 설거지하고 미친듯이 음식 만들고 그렇게 3년, 5년, 10년을 지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리장이 되고 주방장이 되고 이제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베테랑이 돼서 돈도 벌고 빚도 갚고 나중에 또 자기 가게를 갖는 그런 변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모두에게 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죽을 듯 살 듯 처절하게 절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절박함을 다 내보일 수도 없고 그런 건강이 허락되지도 않을 거고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정말 절박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초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힘들다, 죽고 싶다, 죽겠다, 나와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결심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해서 상을 극복하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쁜 결정을 하겠다 결심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로 정말로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라도 더 큰 결심을 하고 더 자기 자신을 쏟아 넣어서 바꾸겠다라고 각오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선택하지 말고 말입니다. 너는 그럼 그렇게 해봤냐? 네가 뭐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저 또한 그와 비슷한 길을, 과정을 겪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히 얘기하기는 참 뭐 하고요. 살아가는 게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들 말 못할 눈물겨운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살아서 목소리 내고 유튜브 영상으로 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무던히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해서 삶을 또다시 개척하고 또 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고 도전하고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살아가는 게 참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벗어나지 못할 늪에 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갈 돌파구가 있는 건지는 개개인들이 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주변을 살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시야가 좁아서 너무 눈앞의 것만 봐서 내가 정말 궁지에 몰려있고 정말 사면초가이고 빠져나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작은, 아주 위대한 작품은 정말 절박하고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그리고 벼랑끝 절수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벼랑끝. 내 뒤를 둘러보니 저 아래로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고 내 앞에는 무수히 많은 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에 또 다른 힘이 발휘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절박하고 매일같이 진퇴양난이고 매일 이제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죠. 힘을 또 냈으면 또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내 체력을 또 보충하고 난 이후에 또 싸울 수 있는 거니까 적절히 힘도 냈다가 또 쉬어가면서 멀리 내다보고 오래오래 계속 해낼 각오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드라마틱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젊은 시절 말고 또 중장년이 됐을 때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런 것을 느껴보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